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날씨가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풀렸어요. 근데 아직 뭐 자전거 타기는 조금 그렇고 오늘도 또 걷는 운동을 쫙 또 나가봅니다. 근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. 여러분들 나가서 운동들 하세요. 운동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? 아프면 손해입니다. 아시겠어요? 지만 손해예요. 아파서 들어넣어 가지고 돈 걱정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. 나가서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오늘 제가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이 백반증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하셨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뭐 유전 질환이라고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도 하고 참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백반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갓난애 때부터 어렸을 적에 한 것은 유전 형질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것은 후천적인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됐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백반증은 다 알죠. 피부가 여기저기 그냥 허옇게 변하는 것. 그래서 또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. 여기 아주대 피부과 교수팀들이 피부 모내기 이식술로 인해서 이 백반증을 치유한 이러한 고치는 치료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희망적이다.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. 이 연구팀들이 난치성 소아백반증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이 피부 모내기 이식술 요 모는 종이 같은 그런 거 조그만 이 조직을 띄어서 거기다가 하얀 부분에다 이거 심은 겁니다. 모내기 하듯이. 그렇게 시행한 뒤에 치료 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. 10명 중에 8명이 백반증 병변의 75% 이상이 색소 침착 즉 피부색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치료 결과를 내놨습니다. 거기에 뭐 먹는 약, 바르는 약, 좌회선, 뭐 엑시모, 뭐 레이저,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피부 모내기 이식술로 인해서 10명 중에 8명에서 백반증 요거 병변의 75% 이상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국제학술지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2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. 희망적인 내용이죠. 물론 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는 이런 이 피부병 중에 하나인 이런 백반증 굉장히 아주 끈적끈적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희망적인 양의학적인 희망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해봅니다. 동양의학적으로는 이걸 백전풍이라고 그래요. 이걸 흰백자에다가 어우러기 또 어루러기라고 그러죠. 어루러기 전자를 씁니다. 그러니까 여기저기 얼룩덜룩 허옇게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 소루쟁이 뿌리를 갈아서 바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. 또는 백반증이라고 해서 요 반자는 아롱질 반자예요. 뭐 여기저기 이렇게 아롱아롱 흰색이 졌다라고 해서 이건 피부병의 일종입니다. 아셨어요? 예. 그런데 이 피부병은 동양의학적으로 폐가 관여합니다.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해지면 이러한 백반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초적으로 아시면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런 치료법이 뭐라고 하냐면 뭐 호마산, 창의산, 추풍환, 가감, 하수어산 등 이렇게 먹는 약도 있고 또 사망산이요 여성구라고 해서 이런 바르는 약도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
여기서 이제 이 백전풍의 소루쟁이 요건 약재 이름으로 요거는 양재근이라고 씁니다. 양재근 요건 뭐냐면 소루쟁이 뿌리를 이렇게 양명으로 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름도 이 백납에 여러 가지 있어요. 백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역양풍이라고 씁니다. 역양풍. 이건 뭐냐면 연주창 역자에다가 헐양자를 씁니다. 어쨌든 이걸 백납을 이루는 부르는 이름에 이게 뭐 이것저것 다 그게 그겁니다. 그냥 우리가 볼 때 백반증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루쟁이 뿌리가 이 역양풍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서 고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뿌리를 철판 위에 놓고 찌세요. 이 소루쟁이는 이 길가에 뭐 습한 지역에 보면 개울가에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냥 풀이지만 이게 양재근이라서 약재로 아주 귀중한 약재로 씁니다. 이 백반증이 아주 귀중한 약재로 쓰여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 뿌리를 캐서 이 철판 위에 찢어서 거기다가 식초를 넣고 또 이렇게 좀 갈아요. 가른 거를 갖다가 아주 곱게 가른 걸 갖다 그걸 긁어내서 이 긁어내가지고 피부에다가 이 백납 나온데 백반증 나온 곳에다 발라준다. 거기다가 그거 할 때 유황가루를 섞어서 하면 더 뭐 효과가 있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유황을 얻어서 이 소루쟁이는 개울가에 있어요. 얼마든지 있어. 그럼 캐면 되고 그 다음에 유황가루는 여기 한의원에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쓰려고 그럽니다. 라고 하면 또 한의사가 또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서양의학 쪽으로만 덤비지 말고. 그리고 이 유황은 그 약 성질이 시고 아주 뜨거운 약이에요. 이건 간 기능을 보강하는 아주 좋은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. 아시겠어요? 어쨌든 그래서 소루쟁이가 왜 좋으냐 이게야. 그러면 소루쟁이 뿌리에 있는 옥시메탈 안트라키논이라고 하는 이 성분 아시겠어요? 또 비타민 A 등 성분이 들어있고 더욱이 여기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있어요. 이 타닌 성분이 철판 위에서 식초와 섞어서 이렇게 갈아줄 때 아시겠어요? 그 갈아줄 때 철과 작용해서 타닌철에 검은 색소가 생기는 것으로 예측되고 이것이 피부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요거 철판 위에다가 뭐 철판이 뭐 잘 없으니까 그 무쇠소태를 하면 좋을 거예요. 그 무쇠소태다 찢어서 이 식초를 넣고 또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긁어내서 그 이 백반증 나온데 거기다가 딱 발라주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.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커피 녹차 이것을 많이 먹으면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.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아기를 낳아야 될 분들 아기 다 낳고 이제 안 낳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. 아기를 낳아야 될 분들 젊은 이 여성분들은 커피 녹차를 즐기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어머니 유전이 25%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나머지 후천적으로 생활하면서 75%가 이제 식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커피 녹차 지금 현재 젊은이들 많죠. 커피 녹차 많이 먹고 또 맵지 않고 짜지 않게 먹는 식습관으로 해서 폐 기능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러한 이 백전풍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피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고 이건 전부 다 폐 기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색깔로 봤을 때 이 흰색은 폐 기능이 약할 때 더 세게 나타납니다. 아시겠어요? 간이 약할 때는 푸른색, 심장이 약할 때는 붉은색, 비위장이 약할 때는 노란색, 그 다음에 폐대장이 약할 때는 흰색, 신장방광이 약할 때는 검은색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백전풍 흰 백자를 쓰거든. 그럼
피부색이 허옇게 되는 것은 이 폐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일부 얼굴이 너무 뽀얀 사람도 폐 기능이 약한 사람이고, 또 똥을 넣는데 똥에 허연 그 피부 막이 낀 거, 그것도 이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똥에 허연 막이 낍니다. 어쨌든 우리 몸에서 너무 하얀 거, 우리 이 황색 똥색이 나와야 되는데 허연색이 나오거나 흰색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러면 폐 기능을 보강하라는 거예요. 음식으로는 카레밥이 좋아요. 일반 먹을 때 카레밥, 그 다음에 울금 가루를 이 평상시에 이 티스푼으로 입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식사할 때 마늘 장아찌 이런 걸 자주 먹는 습관을 갖고,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는 매콤하고 짭짤한 이런 식습관을 가져야만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. 뭐 맵지 않고 싱겁게 먹으면서 이 병은 절대 못 고칩니다. 아셨어요? 그리고 또 아까 또 뭐 여기 그 뭐 이식, 뭐 피부 이식, 모심기 그런 뭐 이식술을 했는데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습관을 통해서 폐대장 기능을 보강하는 조건 하에 모내기 이식술인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으나, 속 안에서부터 폐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어딘가 또 리바운드 재발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쓴맛을 줄여야 돼요. 쓴맛을. 왜? 엄마로부터 유전받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엄마가 커피, 녹차, 쓴맛을 통해서 자꾸 먹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이 25%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조금만 이 쓴맛을 더 먹어서 폐대장과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면 이것은 성인이 돼서도 이런 백전풍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동양의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.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이건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백전풍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40만 명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서양의학적으로도 가족력이 약 30% 정도 된다. 그리고 정상인보다 7배에서 10배가 높다. 이거는 식습관 잘못입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자가면역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서양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,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는 신장과 간이 관여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동의보감에 이 뭐죠? 유황을 같이 쓰는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아셨죠?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줬을 때도 쉽게 발현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스트레스 관련된 게 뭐예요? 신장과 간이잖아요. 맞아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런 백반증은 아토피 피부염 형태로 또 접촉 피부염 형태로 서서히 생기다가 백반증으로 발전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이건 맞는 거잖아요. 폐대장 기능, 폐 기능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매년 한 6만 명 정도 생긴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커피, 녹차 들고 다니면서 먹는 이런 식습관, 생활 습관을 갖다 보면 앞으로 이런 백반증 환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. 그리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더 많이 증가한대요. 이거는 여름이면 몸 내부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몸 내부에 관여된 것은 콩팥이관이에요. 그래서 신장이 연관되어 있어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하소장리법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여름철엔 건강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. 속 안에가 차가워지기 때문에. 그래서 과로나 피로,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악화된다. 이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식습관을 바꿔서 치유됐다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. 이 식습관을 바꿔서 치료됐다는 것은 이 사람 공교롭게도 매콤하고 찝찝한 음식을 먹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자, 정리하면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니까 이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고 이 피부는 폐대장 기능을 보강하고, 그래서 생식으로 이러한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
배합비율을 달리한 생식을 맞춤식으로 체질과 증상에 맞게 먹고, 그 다음에 일반 음식을 먹을 때는 매콤하고 짭짤함하고 신맛이 합성되도록 이렇게 카레밥이나 그 다음에 팥 삶은 물을 먹고, 또 앞서 얘기했던 이 병원 치료도 병행하고, 또 동의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소루쟁이 아시겠어요? 소루쟁이 처방도 병행한다면 큰 문제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화이팅!